데미안, 헤르만 헤세. 1. 두 세계. 아늑한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한 체험으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때 내 나이는 10살이었다. 그 무렵 내게는 두 개의 세계가 뒤섞여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찾아왔다. 두 세계 중 하나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아니, 사실은 더욱 작은 세계, 내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이 세계는 대부분이 정든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사랑과 엄격함이며 모범이고 가르침이었다. 이 세계는 부드러운 빛을 내는 밝고 청결한 세계로서 여기서는 말씨가 부드럽고 상냥했다. 손은 언제나 깨끗하고 옷차림은 언제나 말끔했으며 예의 범절이 지켜지고 있었다.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는 곳도 여기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도 이 세계에서의 일이었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바른 길이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관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고 질서가 잡힌 멋진 생활을 하려 한다면 이 세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세계는 이미 우리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지만 냄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며 장래를 내다보는 눈과 요구가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이 두 번째 세계는 괴담과 추문이 떠도는 세계이다. 거기에는 도살장이 있었고 교도소가 있었다. 주정뱅이와 욕지거리를 내뱉는 아낙네들, 새끼를 낳는 암소, 강도, 살인, 자살 이야기 같은 소름 끼치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여우에게 홀린 듯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며 상스럽고 잔인한 여러 가지 일은 바로 가까운 골목이나 이웃집 등 주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곳곳이라고 말은 했으나 부모님이 있는 우리 집만은 예외였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있고 의무와 양심의 안정,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으며 그것과 병행해서 그 밖의 일체의 것, 떠들썩한 일이나 과장된 일, 을씨년스럽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지만 필요하다면 겨우 한 발짝만 뛰어넘으면 어머니의 품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럴듯한 일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묘한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바로 이웃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녀인 리나만 하더라도 밤 예배 때 방문 가까이 앉아서 듣기 좋게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와 같이 찬송가를 부를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 부모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머리가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줄 때나 작은 고깃간 앞에서 동네 여자들과 싸움을 하는 날에는
단번에 비밀의 장막에 둘러싸여 다른 세계에 속하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런 점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극단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경우였다. 분명히 나는 바르고 밝은 세계에 속해 있고 내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눈과 귀가 닿는 도처에는 또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이 뒹굴고 있었으므로 나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끼기는 해도 이 두 번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금지된 세계에 있는 것이 아주 즐거울 때도 있었고 밝은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물론 내 인생 목표는 부모님처럼 되는 것, 즉 순수하고 티없는 인간, 질서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장래의 이야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까지 공부를 마치고 여러 가지 시련이나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어두운 또 하나의 세계의 곁을, 아니 그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으므로 도중에서 옆길로 빠져들어 그 두 번째 세계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에 묻혀버리고 마는 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 길을 걸은 방탕한 아들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으며 나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은 일이 있다. 그런 경우 아버지의 품 안이나 선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결말 부분에 가서는 언제나 가슴이 가라앉아 안심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다시 없는 올바른 일이요 선이며 이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악한이나 방탕한 아들이 등장하는 부분 쪽이 훨씬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정말로 그 방탕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대단히 서운하게 여긴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이해감이라든가 혹시 하는 기대 따위의 형식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막연하게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입 밖에 내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용서되지 않았다. 누이들도 역시 이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두 누이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세계에 가까웠고 나보다 인간이 되어 있었으며 예의가 바르고 결점도 적었다. 물론 누이들은 전혀 결점이 없고 언제나 착한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대단한 결점이 아니었고 내 경우와는 달랐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두운 두 번째 세계와의 거리가 그들보다 훨씬 가까웠으며 악의 세계와의 접촉이 나중에는 계속 양심의 부담이 될 정도일 때가 많았다. 누이들은 내게 있어서 부모님과 다름없었으며 더불어 위로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두 누이와 싸움을 한 뒤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싸움을 먼저 걸고 나선 나쁜 편, 용서를 빌어야 할 나쁜 편은 언제나 나였다. 왜냐하면
누이를 모욕하는 것은 곧 부모님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라. 내가 지니고 있는 비밀 가운데에는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는 불황아들한테라면 털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누이에게는 아무래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것도 있었다. 내 세계에도 밝은 빛이 비쳐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던 흐뭇한 시절에는 누이들과 함께 놀고 누이들을 따라 예의 바른 착한 아이가 되었으며 내 스스로도 참하고 품위 있는 아이가 된 듯 쉽게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었다.